안녕하세요. 공시죽죽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제와 놀자 코너를 준비해 봤는데요. 부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생존 공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주주로서 각종 권리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권리에는 많이들 아시는 배당을 받을 권리도 있고요. 또 주총에서 투표를 할 권리인 의결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주주로서 단 한 주 또는 10주만 가지고 있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린이를 위한 생존 공시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주린이라는 표현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특정 연령층을 비하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대중적으로 지금은 너무나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더 많이 모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부제목 주린이를 위한 생존 공시라고 달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주린이를 위한 생존 공시 첫 번째 주제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 인수권 증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청약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답은 신주 인수권 팔아야 한다 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 인수권 증서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산백과에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설명할 내용의 거의 전부나 다름없지만 이게 좀 표현이 어렵죠. 그래서 알아보는 겁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핵심적으로는 유상증자 참여 어렵거나 참여 의사가 없을 때 증서, 어떤 증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팔므로 해서 타인에게 매도함으로 해서 유상증자 포기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유상증자 청약할 생각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털에서 그냥 신주인수권 치면 나오는 표현들, 그런데 잘 안 보이는 표현, 참여 의사가 없으면 발행받은 증서를 타인에게 매도해라. 그래서 포기로 인한 손실을 막아라 라는 뜻입니다. 신주인수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신 대로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 즉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데 주로 유상증자 때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유상증자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만 나타납니다. 제3자 배정 또는 일반 공모 증자 때는 신주인수권 증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현재도 진행 중인 휴스틸의 유상증자가 좀 논란도 있죠. 그래서 휴스틸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휴스틸 사료를 통해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6일 날 휴스틸이 발표한 증자 공시입니다. 먼저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만 신주 인수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증자 방식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공시를 밑으로 내려보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중요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10월 21일자로 주주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신주 인수권이죠. 그래서 10월 21일자로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분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준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신주 인수권 양도 여부,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여부에 모두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주 인수권을 양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고 신주 인수권 증서의 상장,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을 주식처럼 상장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고 팔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신주 인수권 증서를 언제 사고 팔 수 있는지는 좀 더 공시 밑으로 내려가면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라 항목에 신주 인수권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보시면 신주 인수권 증서 양도적 판매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 증서는 KRX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주식처럼 상장할 예정이다라고 다시 한번 나오고 언제 상장하냐? 상장 기간이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5영업일간이다 라고 나옵니다. 현행 공식 규정상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거래는 최소 5일 이상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딱 이제 최소 요건인 5일간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스텔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날짜만 다를 뿐이고요. 그러면 나에게 신주 인수권 증서가 얼마 주어지느냐? 신주 배정 비율이 있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는 한 주의 주식을 기존에 가지고 있으면 몇 주의 신주 인수권 증서가 주어지느냐? 휴스텔에 0.37957975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래서 10월 21일자로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주당 0.379주를 줍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만약에 휴스틸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곱하기 신주 배정 비율 0.379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37.9주의 신주 인수권 증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0.9 이 꼬다리는 어떻게 되느냐? 밑에 나와 있지만 한 주 미만은 절사 즉 벌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0주를 가진 사람이라면 37주의 신주 인수권 증서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는 신주 배정 비율에 따라서 이 꼬다리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한 주 미만은 절사 즉 벌입니다. 그냥 안 줘요. 벌입니다. 그런데 무상증자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가진 주식에 곱하기 신주 배정 비율을 했을 때 꼬다리가 나오면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이거는 안 벌입니다. 이것은 주식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하는 첫날 종가 기준으로 현금 지급한다는 점, 이게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차이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반대예요. 유상증자에서는 끄트머리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무상증자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지 않고 현금으로 줍니다. 아무튼 휴스틸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단 조건은 10월 21일자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 뒤에는 10월 20일 넘어서 팔아도 되지만 10월 21일자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휴스틸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37개의 37주의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받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받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청약을 하고 싶은 사람은 37주의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짜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무상증자가 아니고 유상증자니까 37주에다가 곱하기 신주 발행가가 있겠죠. 만약 신주 발행가가 5,000원이다. 그럼 5,000원을 한 금액을 가지고 넣어서 청약을 하면 되고, 나는 싫어. 이 돈 투입하기 싫어. 아니면 돈이 없으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청약 안 하고 그냥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유상증자로 어차피 다른 주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유상증자 신주는 발행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주식이 발행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좀 희석이 되겠죠. 그러면 손해입니다. 그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37주에 해당하는 이 신주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행위, 이게 바로 신주 인수권 증서 매도입니다.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휴스틸은 지금 현재 아직 신주 인수권 증서 매매일이 오지 않았지만, 과거에 보면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 인수권 매매가 가능했어요. 그때의 상황을 제가 캡처해 둔 것인데요. 신주 인수권은 뒤에 R이 붙습니다. R이 이제 권리, 라이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번호는 이제 몇 번째의 권리다. 회사가 발행했던 그런 증자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카운팅한 숫자이고, 휴스틸 역시도 휴스틸 땡땡R이라고 하는 그런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MTS에 접속을 해서 똑같이 매도 매수 가격 넣고 이렇게 매도 매수 누르면 돼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팔아야 되냐? 도대체 이 가격을 얼마에 넣어야 되냐도 고민이시겠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파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냥 다만 뭐 팔면 돼요. 그런데 신주 인수권도 합리적인 이론 가격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다만 신주 인수권은 진짜 주식은 아니죠. 그래서 주식을 살 권리, 일종의 권리금이기 때문에 이 권리금을 그러면 얼마가 적합하느냐? 파는 사람은 당연히 비싸게 팔면 좋은데 시장이라는 것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에 따라서 적당한 어떤 시세, 이론 가격이라는 게 있겠죠. 합리적인 가격. 그게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리금이라는 것과 신주를 인수한 권리와 신주를 앞으로 발행할 가격, 신주를 살 가격을 합치면은 하나의 주가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반대로 따지면은 현재 주가에서 신주 발행가격을 뺀 금액이 어떤 신주의 권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신주 현재 주가가 6,000원이에요. 그런데 유상증자 신주는 대략적으로 좀 싸게 할인 발행하니까 5,000원이에요. 기존 주주들은 그냥 6,000원짜리 주식을 유상증자 신주로는 5,0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주 인수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 주주가 아니어서 신주 인수권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주 인수권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가격이 적당하냐? 1,000원. 대략 1,000원이야 칩사. 그러면 1,000원의 권리를 사서 5,000원의 주식을 사면은 6,000원이 되죠. 주가 6,000원과 같죠. 그러면 이 정도, 그렇지, 이 정도가 시장 시세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1,000원이라는 가격이 신주 인수권의 이론 가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주가에서 신주 발행 가격을 뺀 금액이 대략적인 이론적인 신주 인수권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가격대로 시세가 반드시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주 인수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좋을 것이고 신주 인수권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격 이상 또는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론 가격을 정할 때는 산정할 때는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해야 됩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라는 것은 상장을 하는 시점에서는 유상증자 확정 발행 가격이 안 나옵니다. 뒤에 있어요. 이건 모든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마찬가지입니다. 1차 발행가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1차 발행가를 뺀 금액이 신주 인수권 증서의 이론 가격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를 예측하는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휴스틸을 포함한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싶지 않은데, 기존 주주로서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신주 인수권을 파셔야 된다. 그래야지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희석에 대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휴스틸 증자에 참여하고 싶은데 주주 배정이에요. 그런데 주주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렇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파는 사람으로부터 그 증서를 사서, 즉 권리금을 주고 사서 그다음에 청약을 하면 되죠. 그럼 청약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론 가격을 잘 생각하셔서 너무 비싸지 않게 사야 됩니다. 너무 비싸게 살 바에는 차라리 시장에서 다이렉트로 주식을 사는 게 낫습니다. 오늘의 주린이를 위한 생존 공시의 신주 인수권 증서 활용법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 기존 주주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를 먼저 청약할 수 있는 번호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호표 몇 개가 주어지느냐는 자신의 보유 주식 곱하기 신주 배정 비율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유상증자 신주를 돈 내고 청약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번호표입니다. 언제 팔 수 있느냐? 공시에 나오는 신주 인수권 상장 거래일 딱 5일간 팔 수 있고요. 현재 주가에서 1차 신주 발행가를 뺀 금액이 합리적인 이론 가격이고 그 이론 가격을 감안해서 매도가를 정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